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AMD 간 경쟁, 삼성을 밀어 올린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AMD는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AI 칩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절대 왕자지만 그래도 기존 GPU 업체 중에 그나마 AMD가 추격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 초 열린 CES 행사에서 사실상 원래 나오는 GPU인 엔비디아 베라 루빈과 AMD MI455X GPU의 정면 충돌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GPU의 진검승부가 바로 루빈과 MI455 GPU가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주목할 것은 AMD의 추격 전략의 핵심이 하드웨어의 압도적 스펙에 있고, 이 때문에 위협을 느낀 엔비디아가 메모리 스펙을 뒤늦게 올리는 피드백을 보인 대목입니다. 이미 AI 칩 경쟁의 핵심이 메모리 스펙 간 경쟁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삼성이 집중적인 수혜를 잇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AMD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에서 열세인 부분을 하드웨어의 압도적 스펙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MI455X GPU는 업계 최초로 차세대 메모리인 HBM4를 12단 적충 구조로 사용합니다. 단일 GPU당 약 432GB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초기 루빈 사양이 288GB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메모리 용량 자체가 1.5배 가량 많은 것이죠. 대역 폭도 MI455X GPU는 초당 19.6TB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응전을 여기서 잘 봐야 하는데요. 리사수의 MI455X GPU의 압도적인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발표하자 젠슨항은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최근 세마이 애널리시스와 같은 외신을 보면 이 젠슨항은 루빈 GPU의 성능 목표치를 이례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당장 메모리 대역폭을 크게 올렸습니다. 당초 루빈 GPU의 대역폭은 초당 13에서 최대 16TB 수준이었는데요. AMD가 19.6TB를 제시하자 루빈 GPU 대역폭을 22.2TB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초당 22.2TB 수준이 됐다는 것이죠. HBM4 같은 경우도 이 성능 최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MD가 12단 적충으로 용량을 늘렸다면 이 엔비디아는 공급사의 표준 구격 8GBps를 넘어서는 10.7에서 11GBps급 초고속 HBM4를 요구하면서 속도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특히 성능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루빈 GPU의 설계 전력을 기존 1.8kW에서 2.3kW까지 높이는 강수도 뒀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AMD의 추격을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AMD가 하드웨어 스펙에서 엔비디아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이를 추월하자 엔비디아는 루빈 아키텍처 출시 전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성능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형국입니다. 루빈과 MI455X 간 경쟁을 통해서 과거에는 연산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거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많이 공급하느냐인 메모리 병목 해소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AMD가 메모리 용량으로 승부수를 던지자 엔비디아가 대역폭, 이 속도를 끌어올려서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GPU의 연산 능력은 이미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메모리 성능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이들 경쟁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더 많은 매개 변수를 메모리에 올려서 출원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게 바로 용량의 AMD고, 엔비디아는 데이터를 더 빠르게 주고받아서 연산 지연,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려는 속도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용량과 속도 간 경쟁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경쟁이 갈수록 루빈과 MI455 GPU에서 노골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삼성과의 역학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AMD의 MI455X와 엔비디아의 루빈 경쟁은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는 장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이 AI 산업의 전체 비용 구조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음을 보여준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AI 칩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HBM4의 단가만 해도 전 세대인 HBM3E보다 최대 6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AMD가
그 MI455X의 메모리 용량을 432GB로 늘리고 엔비디아가 이에 대응해서 루빈 스펙을 올리게 되면 칩 한 개당 들어가는 HBM의 개수와 단가가 동시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GPU 개당 가격이 이제는 억 단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제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상황까지 온 것이죠. 아시다시피 원래 HBM 물량은 이미 완판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메모리 제조사의 가격 협상력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스펙 경쟁이 영업이익의 질을 완전히 바꿀 기회로 판단할 겁니다. 범용 D램 마진율은 20-30% 수준이라면 HBM4 같은 경우는 60%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AMD와 엔비디아가 서로 스펙 경쟁을 벌일수록 연쇄적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파는 삼성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범용 D램 가격도 연쇄 상승한다는 게 더 덤이 되는 셈인데요. HBM 생산을 위해서 일반 D램 라인을 할당하다 보니 PC나 스마트폰용 메모리 공급, 특히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이 줄어서 전체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는 메모리 쇼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시사점도 적지 않는데요. 이제 메모리는 단순 제조에서 커스텀 솔루션으로 진화 중입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 밑단에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연산 기능을 일부 만든 것이죠. 삼성은 엔비디아나 AMD의 요구에 맞춰서 메모리를 설계해주는 파운드리적 메모리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승부수가 통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시다시피 삼성은 원스톱 솔루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루빈이나 MI455X GPU를 만들어 줄 테니 여기에다 맞춤형 메모리를 원스톱으로 패키징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더구나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정점에 서 있는 게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안에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게 프로세싱 인 메모리죠. 메모리 내부에 연산 기능을 넣어서 CPU나 GPU,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 메모리 내에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삼성은 이미 HBM PIM을 개발해서 성능은 2배 높이고 에너지는 70% 절감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칩들이 전력 소모 문제에 직면할수록 삼성의 PIM 기술은 경쟁력이 돼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CXL 기술 역시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죠. PIM과 CXL 기술 같은 경우들은 메모리 영토를 넓혀줄 차세대 핵심 인프라,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칩 간 경쟁, 특히 엔비디아와 이를 추격하라는 AMD 간 경쟁을 통해서 메모리가 단순 부품이 아닌 시스템, AI 인프라 시스템의 주인공임을 입증하는 최고의 무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